텍스데이트라는 것. 결국 말입니다. 미국은요, 국가 부채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넘어서면요, 반드시 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바로 이 상황이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써야 되는데 부채 한도가 넘어서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의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입니다. CDS라는 게 부도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51.93bp입니다.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151.93bp, 이 bp라는 것은 0.01%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채를 살 때 위험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줘야 된다. 0.01%니까 1bp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줘야 될까요? 151.93bp를 더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위험지수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151.93 이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지만요. 추세선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추세선입니다. 2009년, 2008년 이때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거든요. 당시에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도 비율이 쭉 올라갔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10월 8일에는 20bp까지 올라갔고요. 이것이 말입니다. 12월 5일에는 56bp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2월 20일 2009년이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8bp를 찍었습니다. 이게 부도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 부도 위험이 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커졌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리고 말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도 아주 난리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도 말입니다.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은 굉장히 커졌었던 때입니다. 2011년에 보시면 1월 3일 날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가 부도 율은요 7.2bp입니다. 7.2예요. 1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이 가니까 34.70bp가 되더니요. 6월 29일은 40.11bp가 됐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7월 27일에는요. 68.26bp가 됐습니다. 이때가 말입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팽팽하게 붙었을 때입니다. 이때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진짜 놀랄 노짜입니다. 2022년 1월 3일에는요.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이 2.75였습니다. 2.75bp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0월 12일에는 21.7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말입니다. 순식간에 2023년에 들어서서는 난리가 납니다. 1월 11일 날은 36.61bp가 올라갔고요. 3월 13일에는 80.91bp입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나 혹은 2011년에 국가 부도 위기보다가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4월 20일은 90.05bp까지 올라갔고요. 4월 25일에는요. 110.67bp, 급기야 5월 3일에는 151.93bp까지 갔습니다. 5월 11일 현재도 150.14bp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야가 합의를 해주겠지. 국가 부채 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야당이 고집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야당이 방조했다는 말을 들을 텐데 이거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여야가 협상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31조 4,2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벌써 말입니다. 2023년 1월 현재입니다. 31조 4,600억 달러를 썼습니다. 부채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벌써. 이거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 이거 늘려줘야 된다. 이거 안 늘려주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디폴트가 터지는 거거든요. 디폴트라는 게 국가 부도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도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6월 1일쯤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1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이 5월 3일 현재 151.93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요. 미국의 국가가 부도가 안 날 수는 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야당이 방조한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공화당이잖아요. 합의는 해줄 거다. 그런데 이미 말입니다.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타나는 바람에 기술적 국가 부도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기술적 국가 부도. 심지어 말입니다.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은요. 이대로 가면 세계적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섬뜩한 말을 했고요. 이미. IMF도요. 미국이 이 부채 한도를 가지고 계속 줄다리를 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한 위험을 가져다 줄 거다. 그 시장의 위험이 설사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자체가 이미 기술적 국가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합의를 해줄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합의를 해주더라도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말입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대재앙 오겠죠. 실제로 말입니다. 미국 국채 세계 엄청난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1조 2128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도 9,808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도 6,34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스위스도 2,941억 달러. 대한민국도 1,141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은요 굉장히 초조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이게 부도가 나더라도 현금화 시키는 게 좋고요.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국채에 대한 이게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기술적 국가 부도에 대한 기술적 국가 디폴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커진다는 것. 실제로 미국이 디폴트가 날 거다,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질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여기에 놀라서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그러는 사이에 세계 경제는 진짜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디스는요. 이대로 가면 만약에 디폴트가 터진다. 이것은요. 미국의 GDP를 4% 정도 떨어뜨릴 거고요. 실업도요. 실업자도 700만 명 이상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시장은 안 터지더라도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기술적인 국가 디폴트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잠재 경제 성장률을 2.2% 잡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률이 2.2%면요.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에 세계 경제가 침체한다 이 말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미국의 국가 부도가 만약에 터지면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되는 거고요. 터지지 않더라도요. 기술적 국가 부도라도 터진다면 이미 그런 조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라도 터진다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우려감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현재까지는요. X데이트라는 게 뭐 6월 1일이 아니다. 7월 1일이다. 아니다. 9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X데이트는 언제든지 세수가 덜 거치게 되면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에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게 미국의 국가 부도인데요. 그 부도라는 게 그렇게 말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